네, 안녕하세요. 손보성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기업법2 객관식과 파이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고요. 먼저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있고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제 소개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이게 기업법2 우리 기본 강의랑 조금 연계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복되는 내용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업법2 올해 처음으로 출제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실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공인회계사법과 외관법을 실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무와 관련된 법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 공인회계사법과 외관법 중에서 실무랑 관련한 내용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면서 아니면 공인회계사 업무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회계감사와 시험 범위가 겹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법과 외관법은 우리 회계감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제가 매년 조금씩은 돼요, 무조건. 당연히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 재작년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업법2만 하면 회계감사가 되냐? 아니에요. 회계감사 시험의 주인공은 회계감사 기준이라는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배웠던 갭 있죠? 회계 기준. 감사 기준이 별도 있습니다. 개스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주인공이지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은 좀 백업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거 두 개를 한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다 대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부만 대비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회계감사 시간에는 안 배웠던 지역적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도 여기서 기업법2의 주인공은 공인회계사법이랑 외부감사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교집합은 반드시 분명히 있으나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 강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업법2는 버리시면 안 돼요. 버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는 요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요새 총점제도 도입이 됐고 회계감사가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어렵거나 쉽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회계감사를 가져가는 추세로 아마 조금씩 변할 겁니다. 그때 기업법2를 미리 해놓으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기본 강의 때 회계감사의 내용을 많이 섞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회계감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올해 기업법2가 최초로 처음 출제되는 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난이도가 높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에서 한 하 정도 난이도가 나올 거고 총 8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8문제 중에 한 문제나 두 문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문제, 7문제는 절대 어렵게 안 낼 거예요. 특히 어렵게 안 낸다란 말을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은 중요한 부분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회계를 예를 들어 보면 저도 이제 정부회계를 수업을 하지만 정부회계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2012년부터 한 17년까지는 거의 기본 문제만 출제됐어요. 기본 문제라고 하면은 거의 법령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회계의 추세였고요. 기업법2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객관식 파이널도 도움이 충분히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기업법2의 주인공이 두 친구죠. 공인회계사법이 있고 외부감사법이 있는데, 첫 번째 친구인 공인회계사법부터 알아보면, 자, 공인회계사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인회계사 그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2차 시험까지 합격하면 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러한 자격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인회계사 되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어떤 업무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각종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 어떤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로 자격이 되려면 어떤 방식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2차 시험에 합격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공인회계사로서 업무 수행 방식. 어떻게 네가
돈을 벌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알아볼 거고 네 번째 공인회계사로서의 각종 의무와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돼. 이런 내용들도 다룰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 중요하죠. 회계감사 수임이 불가능한 상황. 역시 회계감사와 관련이 돼 있고 별표가 3개입니다. 이 문제는 올해 8문제 중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별 3개는 무조건 나온다. 자, 그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협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공회라고 해서 협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외국 공인회계사 벌칙 등 기타 사항 이런 것들도 다룰 거예요. 요게 우리 공인회계사법. 자, 두 번째 외부감사법은 뭐냐? 자, 이름에서 나왔듯이 외부감사입니다. 감사.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뭡니까?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계감사는 어떤 거냐면 행위 기준입니다. 어떤 식으로 네가 감사를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외부감사법에서 나오는 회계감사 관련 내용은 주로 행정규정이에요. 행정규정. 언제까지 재무제표를 회계감사인한테 제출하고 회계감사인은 감사를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공시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외부감사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조금 특이사항이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인회계사인데 외부감사법에 대한 주인공은 감사인이랑 그 회사입니다.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랑 달라요. 공인회계사 중에서 감사인이 될 수 있는 형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미 다 기본 강의 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감사인과 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제가 별표 2개, 3개 쳐놓은 거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다. 별표 3개는 무조건 나올 거고요. 별표 2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지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인은 도대체 누구이며 감사 대상 회사는 누구만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감사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기본 강의 때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의 문제. 제가 우리 기본서도 그렇고 요거 객관식 문제집, 파이널 문제집에도 그렇듯이 금융감독원 모의 문제 4문제를 다 수록해 놨습니다. 해설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까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크게 4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외부감사법 3개, 공인회계사법 하나. 당연히 뭐가 많이 나오겠다. 외부감사법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물론 이렇게 비율이 딱 있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8문제가 나오면 한 5-6문제는 외감법, 한 2-3문제는 공인회계사법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조금 추측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외부감법이라는 게 감사인과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감사 대상 회사이냐? 이게 실제로 모의 문제에 나왔습니다. 챕터 2에서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된 내용.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이거 회계감사 시간의 하나의 챕터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모의 문제에 나왔었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인과 감사인의 선임 관련된 내용, 각종 행정 절차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모의 문제로 나왔어요. 네 번째는 우리 공인회계사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독립성 관련 규정. 다 알고 계시죠? 예, 독립성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개의 주제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 교재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주요 내용 결론은 뭐냐면 이 여기 있는 4개 내용 다 뭐냐? 회계감사에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중요도를 고려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회계감사와 겹치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왜? 모의 문제 4문제는 다 뭐다? 회계감사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계감사 시간에 1차 시험에 합격하시고 이제 회계감사를 공부를 하시는데 요 4가지 내용은 다 회계감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 다 회계감사 챕터 1, 2, 3에 다 들어가고요. 얘는 챕터를 아예 하나로 잡아서 큰 챕터로 들어갑니다. 챕터 아마 13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챕터로 다룰 정도로 요 4가지 주제는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는 회계감사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겠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 문제 분석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 회계감사랑 관련된 내용이 가능성이 높겠다. 자, 여기부터 이제 기본 강의랑 조금 다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법 2를 기본 강의 때 설명했던 거는 제가 회계감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왜? 애초에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특히 이제 외감법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의 전체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법규이기 때문에 회계감사의 흐름 속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보면 회계감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외감법이나 공인회계사법 내용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각종 연도, 금액,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강조드렸고, 어디에 실어놨냐? OX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 다 실어놨어요.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실전에 대비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 강의에서의 목표는 회계감사 흐름에 맞춰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강의의 흐름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객관식과 파이널 이번 강의의 특징입니다. 조금 주제가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기본 강의는 우리 이해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해 위주로 제가 회계감사 위주로 했지만 지금 객관식과 파이널 요 통합 과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가 중심입니다. 객관식 문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가 중심이 되고 개념은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백업되는 반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도 드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다. 자, 문제풀이가 주인공이 될 텐데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OX 문제만 풀어드렸어요. 하지만 객관식 문제에서는 우리 객파 강의에서는 당연히 객관식 문제풀이가 중심이 될 거예요. 실제로 교재에 OX 문제 있는데 요거 기본서랑 똑같은 OX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 하셨기 때문에 요건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제가 새로 출제한 요 객관식 문제풀이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만들 때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해서 함정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것들, 함정에 많이 빠질 만한 것들을 제가 교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제가 우리 5회분 40문제 있죠. 그거랑 이제 전 과목에 대한 객관식 문제 포함해서 121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대비하시면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추가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 일단은 교재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교재 같은 경우에 다들 이제 보고 계시겠지만 OX 문제와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랑 지금 교재랑 OX랑 실전 모의고사는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왜 일부러 이렇게 했냐?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OX 문제와 실전 모의고사 진짜 중요한 알짜 개념만 제가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기본으로 영순위로 가져갈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했다라고 해서 버리시면 절대 안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객파 문제에도 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져오면 뭐가 장점이 되느냐? 단권화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 개념하고 OX 풀어서 OX 틀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한다? 요 객파 교재에서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2권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권화를 위해서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객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엽적인 내용도 몇 가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다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게 2, 3번. 그래서 이제 객파랑 기본 강의랑 조금 이렇게 제가 차별화를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식과 파이널을 별도로 찍지 않고 한 번에 정리를 했고, 책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얇게 돼 있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제 교재 이렇게 생겼고요. 출간된 지 몇 주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교재이고요. 교재 특징을 보면은 크게 이제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당연히 기본서랑 연계되도록 제가 우리 CPA법이랑 외감법을 다 실어놨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단권화 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객관식 문제 아까 121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전 대비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 실전 모의 5회분이랑 OX 문제가 기본 강의, 기본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둘 다 마찬가지로 단권화를 위해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서랑 우리 개념,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다? 여러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서를 보다가 얘를 보면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거의 뭐가 다르지? 할 정도로 비슷해요. 물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어쨌든 동일한 디자인이랑 단원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단권화가 가능하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챕터는 똑같아요. 챕터는 기본서랑 완전히 똑같이 구성해 놨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 방식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 강의 수강은 필수해야 돼요. 제가 기본 강의 때 회계감사 중심으로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기본 내용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 제가 객파 강의에서는 교재도 그렇고요. 수업 때도 그렇고 회계감사 내용을 많이 안 섞을 거예요. 이제 시험이 정말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계감사 위주의 공부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 무조건 공인회계사법 외감법만 익혀야 되는 거죠. 1차 합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계감사 개념을 최대한 배제를 시켰습니다. 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는 필수적으로 수강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객파 강의는 회계감사 개념은 거의 없고 우리 주요 개념 플러스 문제만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제가 웬만하면 12시간 이내로 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문의사항은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 1대1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1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